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전날보다 갭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권 출발이었지만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1% 하락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56% 하락하면서 1981.81포인트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 내주고요. 오늘 장에서 1985포인트 선에 위치해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흐름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낙폭이 좀 더 깊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33% 하락이고요. 620.94포인트 정도의 마감 예상됩니다. 620선 사수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짚어주시죠. 네, 자 먼저 그 제일모직 보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에서도 그렇고요. 거래소의 신일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그 종목의 어떤 질을 떠나서 일단 뭐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요 강세가 이어지는데요. 신일생명도 상한가이고요. 또 제일모직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호가됩니다.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 동부하이텍 그 중국 업체가 이제 인수하지 않기로 단독 기사 보도되면서 좀 더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하이텍이 장중에 거의 하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자가 플러스권 돌아섰던 상황인데요. 프로그램이 1,000억 넘게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총 상위주라서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I와 전기가 오늘 글쎄 뭐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세트로 좀 움직였던 상황인데 둘 다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SDI는 5% 밀리고 있고요. 전기는 4.6%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오늘 가장 거래 많았던 종목인데 주가가 200일선 이탈 이후에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들,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쪽들 조금 좋았던 상황이고요. 선별적으로 어제 급등했던 좀 마감됐던 BGF가 어제 고가 부근까지 올라가려는 시도를 좀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그 화학 쪽에서는 NCC 모멘텀 있는 쪽들 LG화학하고요. 롯데케미칼 흐름이 좋았습니다. CS윈드는 그 소송 관련한 이야기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8%가량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일단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어제 그 연합인포맥스의 KDI 국책연구소인데요. 거기 이제 송인호 연구원이 최근에 너무 이제 그 건설 업황에 대한 긍정론만 나오고 있어서 약간 어떤 그 경계심을 가질 만한 보고서를 이제 그 인터뷰 기사에서 냈던 상황인데요. 뭐 내용 보면 그 부양비의 역수라고요.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으로 해서 일본의 1991년, 92년 사례를 빗대서 우리나라도 내년 말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경계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오늘 영향을 줬는 것인지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주가 오늘 업종면에서는 장중에 가장 좀 낙폭을 좀 키웠던 섹터로 기록 중이고 지금도 뭐 신세계라든지 단계 급등했던 쪽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강하게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약품 쪽에서 몇몇 종목들이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앞서서 슈네생명과학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광동제약이나 이연제약, 한미약품, 부광약품, 그리고 녹십자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진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각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2에서 7%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최근에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다른 엔터주 강할 때도 왕따가 됐던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으로 이 투자자들을 달래기에 성공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이런 영향 반영되면서 오늘 급등이고요. 현재 12%대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외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상승 시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4월 국회에서는 이 CCTV 관련 법안이 다시금 처리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증시에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한 몫을 단단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상승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10원 50전 올라가면서 112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52주 신고가 이 직전 고점 뚫어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특징 정리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앵커분이 환율 얘기 해주셨는데요. 환율은 사실 한 나라의
자산의 어떤 그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입니다. 이게 이제 이틀 동안 거의 한 20원 올랐나요? 아주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거의 대략적으로 한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제 달러 강세 나오게 되면서 거의 12년의 최고치였던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가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글로벌하게 달러 강세로 가는데 여기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달러 강세 기조 그리고 원화의 약세를 좋게 해석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사고는 있습니다만 좀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요. 기관 쪽은 지수 2000선 부근에서 6일자 기준으로 그 전날 종가가 이제 1998이거든요. 전날 종가를 보고 환매 신청을 하기 때문에 2000선 이상에서는 공모 쪽에서 한 1600억 정도, 1500억 정도 환매가 나왔는데요. 비교적 큰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주가는 2013인가로 이제 그 연고점 찍었던 날이기 때문에요. 내일 정도가 되면 7일자 기준으로 이제 환매 물량을 또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에서 그 큰손들이라든지 기존의 펀드 가입자들이 돈을 빼내가는지를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어쨌든 그런 부담 때문에 투신 쪽이 주식을 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2000선 다시 뚫고 나서는 또 한번 매물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펀드 플로우 상으로도 선진국 쪽으로는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DM 쪽으로의 자금이 세게 들어오진 않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 쪽으로 좀 부담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가운데 하락한 것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는 이어졌는데요. 낙폭 전날보다 0.67% 기록했습니다. 18,665.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동안에 일본 증시는 이 엔달러 환율 흐름과 좀 동조화되는 흐름 나타냈는데 최근에 엔달러가 오른다 하더라도 고점 부근에서 좀 저항이 느껴지면서 약간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오전장에 물가지수 두 가지 나왔는데요. 디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중국 증시 오후장에 급등하면서 거의 2%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현재 증시 진행 상황 보겠습니다. 낙폭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0.04% 소폭 밀려나면서 현재는 3,300선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로 가보겠습니다.